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요즘 호스트분들 저한테 메시지를 많이 주시는데요. 대표님, 요즘 전쟁 때문인지 외국인 손님이 줄었어요. 맞습니다. 이란하고 미국 전쟁 이슈 때문에 유가가 $100를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문의가 뜸해진 게 사실이에요. 근데 몇몇 운영하는 숙소들 중에서는 매출이 그대로인 숙소가 있고 흔들리는 숙소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같은 시기에 흔들리는 숙소와 안 흔들리는 숙소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 매물이 처음부터 제대로 잡힌 매물이냐 아니냐. 외국인 관광객이 주춤한 건 사실이에요. 전쟁 이슈가 터지면 유가가 올라가고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그 영향이 지역마다 똑같이 오느냐는 거예요. 전혀 안 똑같거든요. 평균적으로 외국인 문의가 20% 빠졌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모든 숙소가 20%가 빠질까요? 아니요. 어떤 숙소는 50% 빠지고 어떤 숙소는 5%도 안 빠져요. 누구는 매출이 반토막 나왔는데 누구는 평소랑 거의 똑같이 돌아갑니다. 이 차이가 왜 나오느냐, 부동산 해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부동산 시장 한번 떠올려 볼게요. 호황일 때는 입지가 안 좋은 외곽까지 빌라까지 가격이 싹 다 올라요. 사람들이 1급지를 못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밀려난 거거든요. 근데 침체가 오면 외곽부터 와르르 빠집니다. 근데 1급지는 거의 안 빠져요. 왜냐면 하방 압력이 약하니까요. 숙소 시장도 똑같아요. 평소에 외국인 관광객이 차고 넘칠 때는 외국인들이 1급지부터 다 채워요. 명동, 홍대, 강남 같은 이런 1급지 매물은 리드 타임이 굉장히 길어요. 몇 달 전부터 예약이 이미 다 차요. 그러면 늦게 예약하는 외국인은 어떻게 할까요? 1급지 자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빠집니다. 외곽 매물이 잘 된 게 아니에요. 1급지가 포화가 돼서 넘친 외국인들이 거기까지 흘러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유가가 오르고 여행에 대한 수요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총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부터 빌까요? 외곽부터 비게 됩니다. 1급지는 가장 늦게 빠지고 가장 적게 빠져요. 외국인이 외곽 지역을 싫어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1급지에 자리가 생기니까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매출 차이의 진짜 원인이에요. 평소에 가려져 있던 매물의 입지 차이가 위기 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위기는 시장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외국인 총량에 가려져 있던 매물 간의 입지 차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해 보이죠. 1급지에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1급지에 잡으면 제일 좋죠.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1급지에서 시작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1급지 매물 잡는 거 어렵긴 한데 못 잡는 거 아니거든요. 이 보는 눈이 있는 호스트는 1급지에서도 매물 다 잡아요. 매물 나오는 타이밍, 권리금 협상, 입지 분석, 이거 다 조금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답이 있어요. 1급지의 동선을 그대로 받아먹는 1.5급지요. 1급지급으로 잘 되는 매물이 거기 숨어 있어요.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강남을 못 사면 강남 옆 송파 가고, 송파를 못 사면 강동으로 갑니다. 옆으로 한 칸씩 밀려나면서 메인 입지의 가성비 옵션을 찾는 거예요. 숙소도 똑같아요. 명동 매물이 부담된다? 충무로 가세요. 명동 동선 그대로 받아먹습니다. 동대문이 어렵다? 신당 동묘 앞으로 가세요. 서울역 근처가 힘들다? 후암동, 숙대입구, 충정로 가세요. 홍대 입구는 합정, 상수, 망원, 이쪽도 엄청 잘 되죠? 홍대 동선이 거기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입지를 보는 눈이에요. 메인이 1급지가 어디냐 를 먼저 알고 그 1급지의 동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흐르냐를 보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어느 지역을 많이 찾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나라마다 좋아하는 동네가 다 달라요. 대만 분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 따로 있고 일본 여성분들이 요즘 몰리는 지역이 따로 있고, 이걸 모르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여기는 외국인 많이 오니까 여긴 잘 되겠지? 하고 숙소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소에는 외국인이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든 채워져요. 근데 위기가 와서 그 지역에 주로 오던 국적 게스트가 빠지는 순간 매출이 그대로 빠져요. 반대로 처음부터 이 지역은 어느 지역 나라 분들이 주로 찾는 곳이다,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잡으신 분들은 달라요. 그 나라 분들의 동선 위에 매물이 있으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1급지에 잡던 1.5급지에 잡든 메인 동선 안에 있어야 한다. 둘째, 그 지역에 어느 나라 외국인이 많이 오는지를 알고 잡아라. 자,
여기서 잠깐 외국인 매물 얘기를 멈추고 제가 과거에 운영했던 단기 임대 사례 두 가지를 풀어드릴게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랑 단기 임대는 종목이 다른데 왜 이야기를 꺼내냐? 매물 보는 눈의 원리가 똑같거든요. 첫 번째 사례는 영등포 시장역 근처에서 제가 단기 임대를 운영했었어요. 1급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잘 됐어요. 왜? 뒤에 큰 병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간호사 실습생들이 다 단기로 머물렀어요. 그 병원에 장례식장도 있었고, 그래서 유가족분들, 장례 관계자분들이 며칠씩 묵으셨어요. 거기다 여의도 출장 수요까지 받았어요. 제가 영등포 시장역을 입지가 좋아서 잡은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정확히 누가 오는지, 어떤 수요가 받쳐주는지 읽고 잡은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은평구 빌라 단기 임대인데요. 빌라촌이었어요. 근데 잘 됐어요. 내 집 마련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학군이에요. 제 숙소 근처에 은평구에 손꼽히는 중고등학교가 있었어요. 학부모님들 학교 상담, 입학 시즌, 시험 기간에 다 단기로 머무르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평구 빌라촌이라는 입지만 봤으면 절대 못 잡았을 매물이에요. 이 두 사례 공통점이 뭐냐? 그 지역에 정확히 누가 오는지 그 수요층을 읽고 공략했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도 똑같이 봐야 해요. 외국인이라는 수요층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읽고 그 지역의 매물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방한하는 외국인들이 어느 지역으로 많이 가는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 오는 외국인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대만, 5위 홍콩이라고 하죠. 답은 의외로 단순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 이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셉으로 매물을 잡으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거 제가 강의에서 다 푸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알려드릴게요. 이 유료급 정보인데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되라고 다 풀겠습니다. 먼저 대만은요, 부산이 답이에요. 대만 관광객분들이 한국에서 어디를 제일 많이 가는지 아세요? 서울이 아니에요. 부산이에요. 부산시 통계를 보면 대만 관광객이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부산이 대만에서 비행기로 얼마 안 걸리는 거리라 가벼운 단거리 여행지로 떠오른 거예요. 다음은 일본 분들이 요즘 어디 많이 가는지 아세요? 건대, 성수예요. 명동, 홍대도 많이 가는데 요즘은 건대, 성수에 일본인들이 엄청 많이 가요. 이거 진짜 현장 이슈거든요. 성수가 K 감성 핫플로 떠오르면서 일본 젊은 분들 사이에서 한국 가면 성수 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론 중국인데요. 요즘 중국 게스트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6커 단체 관광객이었는데 지금은 싼커가 대세예요. 개별 자유여행. 그 중에서도 젊은 중국인 여성 단체가 진짜 많이 옵니다. 친구들끼리 두세 명이서 많이 오는 패턴이에요. 이 친구들이 뭘 좋아하냐? 결국 유동인구가 많은 핵심 상권이에요. 그리고 K-뷰티 동선이에요. 피부과, 성형외과, 가까이 화장품 쇼핑 편한 곳. 정리하면 매물 잡기 전에 여기는 누가 올 곳이지? 먼저 분석을 해야 진짜 잘 되는 숙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야를 넓혀볼게요. 유가가 오르면 장거리 비행이 줄어들죠. 미국, 유럽 관광객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에 오는 외국인 비중 4위 미국 빼면 다 단거리예요. 한국은 단거리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가 여행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 인바운드 시장 펀더멘탈 자체가 지금 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2025년 누적 방문객이 이미 코로나 이전 최대치였던 2019년도를 넘어서서 거의 1,900만 명을 돌파했고 2천만 명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기예요. 이게 단기 충격이지 구조적인 위기가 아니에요. 자, 정리할게요. 지금 같은 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숙소의 조건, 매물이 처음부터 제대로 잡혔어야 합니다. 1급지든 1.5급지든 메인 동선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지역에 어느 나라 사람이 어느 이유로 오는지 정확히 알고 잡아야 합니다. 이걸 보는 눈이 진짜 인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지금 시장에 양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하방 압력이 낮아서 위태위태한 물건도 많아요. 우리는 이걸 돈 벌고자 한 건데 어느 순간 목표가 오픈으로 바뀌신 분들이에요. 위기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무너뜨리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된 위치에서 시작하면 이런 시기에도 무서울 게 없어요. 시장이 진짜 호스트와 가짜 호스트를 골라내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나간 위기들 다 어떻게 됐죠? 코로나 때 다들 끝났다고 했어요. 외국인 한 명도 안 들어왔잖아요. 지금은요, 2019년 사상 최고치도 넘어선 약 1,900만 명이 돌파했어요. 사드 때도 메르스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마다
때마다 사람들 매물 던지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시장은 항상 회복했습니다. 이번 유가 이슈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끝나요. 끝나고 시장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새로 매물 찾으면 이미 늦어요. 좋은 매물은 항상 위기 때 풀리고 회복기엔 다 잠겨버려요. 지금 같은 시기 남들이 무서워서 못 움직일 때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이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사이클을 아는 사람만이 살아남아요. 제가 위에서 알려드린 정보, 이거보다 더 많은 정보들이 많으니 이런 정보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 중요한 업데이트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